네, 리만의 복수에서 위기 서브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한 주 동안 각자 생각하시거나 또 오늘 서브스터디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 서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SES가 뭔가 납득이 안 돼서 살펴보려 했는데, 좀, 근데 뭔가, 그러니까 막 살펴보려 했는데 막 딱히 소득은 없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도 뭔가 그 메인 스터디가 끝나고 나서 약간 뭔가 약간 중요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뭔가 와닿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약간 그것도 약간 제대로 감이 안 잡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지금까지 미적분학을 해왔는데 그냥 뭔가 갑자기 다른 길로 새서 뭔가 계산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온 계산을 여기 어떻게 접목을 해서 이거를 바라봐야 하지? 좀 거기에서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뭐, 계산할 수 있게 안 느껴지긴 해요. 뭔가 제 느낌이. 오늘 선생님 뭐 없네요. 음,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 하면서 범프 펑션 좀 계산해보고 그런 거 했는데 솔직히 숏 이그젝트 시퀀스부터 왜 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뭔가 한 게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없습니다. 될지. 약간 뭔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사실 기대수 3기에서 거의 비슷한 거를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김남원 선생님이 매번 열심히 노트 올려주시는데 어제 마침 SES를 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S2에서 이제 UV 뭐 북반구, 남반구 약간 해가지고 잡고 뭔가 진짜로 막 베타 펑션 잡아서 계산해 보려고 하는 막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음, 계산을 한다는 뭔가 김남훈 선생님은 뭔가 뭐라 해야 돼? SES를 살펴봐야 되는 당위성? 그러니까 막 구면에서 로컬 막 극점 남극점 같은 데도 구면 좌표계가 정의가 안 된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저희가 살펴봤던 그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북극점 남극점에서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결국에는 북반구 남반구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뭔가 그걸 어떻게 잘 합칠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게 메이어 배트리스다 막 이런 식으로 당위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터치는 오브 유니티로 그런 얘기로 넘어갔는데 이게 뭔가 당위성도 당위성인데 좀 계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계산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계속 있긴 합니다. 그럼 일단 각자 뭐가 불편한지를 좀
먼저 나눠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음. 네, 약간 뭔가 계산을 한 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좀 파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뭘 계산을 해봐야 될지 약간 그런 건가요? 네, 네, 그런 거나 아니면은 좀,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음, 약간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본 게 있긴 한데, 그거 공유 드리면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네, 음, 어, 저도 그냥, 어,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S2를 기준해서 뭔가 메이어 비토리스를 살펴보려고 했었거든요. 어, 일단, 제로 폼을 하는 게 낫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여기 뭐지? 디렉션 부분 솔직히 나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그 문서 노테이션상 돼 있어가지고 어, 일단 찝찝하지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음. 어, U를 어, 어, U를 여기 부관 어떻게 잠시만 U를 이 요거를 U라고 하고 일단 이거를 V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왔던 거는 이제 저거를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U랑 V를 R1의 R2의 코디네이트로 이제 작성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 U랑 V랑 인터섹션 하는 부분은 이제 남극점과 북극점만 뺀 나머지 부분의 스테레오 그래픽에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에 대응되는 놈은 아마 R2에서 원점을 뺀 놈이 아닐까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
그럼 여기에도 뭔가 대응되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고만 그냥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봤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거는 뭔가 이 아래쪽에서 다루는 건데, 실질적으로 글로벌하게 다루려면 뭔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아니면 애초에 그냥 요것 자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약간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하는 영역 자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사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디퍼렌셜 폼을 꺼내와서 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건 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음, 윈야민 선생님 말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쓰면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혹시 딱 하나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 두 번째 그 시퀀스 가운데 있잖아요. 그 오메가 네. U 쓴 부분. 그게 아, 이제 오메가 더 R2랑 연결된다라고 했는데 그 스테레지오그래피 프로젝션 쓰면은 그 U가 펼쳐지는 게 R2의 그 오픈 볼로 펼쳐지지 않나요? 네, 결국 오픈 볼이 R2랑 R2에서 스케일만 크게 한 거니까 똑같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스테레오 그래픽 프로젝션 할 때 아예 아, 점 하나만 빼고 모든 부분이 R2 평면에 프로젝션 아, 되게. 네네네. 맞네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냥 그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펼치는 것만 그냥 상상해 버려가지고 잘못 상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1대1 뭔가, 아니에요? 그 네. UN UN 부국점 없고 V에는 아니 UN은 남국점 없고 V는 부국점 없으니까 각각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 프로젝션 하면 1대1 대응 아니에요? 아마 저 빨간색 화살표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그렇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죠. 그냥 네. 그 역함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냥 빨간색은 아마 역함수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생각합니다. 인가? 근데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 사실 저기 일단 0이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왜 있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는 게 어떤 집합을 말하는 걸지도 잘 모르겠고. 아, 저거 그냥 뭔지만 설명드리면 그냥 트리비얼 그룹이거든요. 영 하나만인데. 트리비얼 그룹이요. 예, 예. 네. 그래서 저 근데, 시퀀스가 이그젝트라는 것 네네네. 자체가 이미지하고 커널하고 같아야 된다는 말이니까 네네네. 이제 여기서 이미지하고 여기서 커널이랑 같아야 되니까
요 커널이 이제 0이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커널이 0이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이 맵이 인젝티브라는 거랑 동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0 붙는 거는 이 맵이 그냥 인젝티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0을 붙이는 거고 여기 0은 이제 여기 맵이 전부 0으로 가니까 커널은 이제 얘 전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는 이미지랑 여기서 커널 얘랑 같다는 거니까 이 말은 이제 여기 맵이 썰젝티브라는 것을 그냥 뜻하는 겁니다. 여기 0부터. 아, 네네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대충, 제가 잠깐, 뭔 말인지 알거든요. 잠깐만요. 네, 윤유민 선생님. 여기서 한 스텝을 더 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하나 제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는 거긴 한데, 저 각각 세 슬롯 있잖아요. 하나는 오메가 S2, 하나는 그 다이렉트 썸, 하나는 U 인터섹션 V. 그 네. 넣는다라는 게 첫째로는 저거 0이라는 게 그냥 함수 말을 하는 거니까 S2에서 뭔가 적당한 함수를 넣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넣고 그런 걸 생각해야 되나요? 어, 네, 방금 이해를 잘 못해서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여기다가 구체적인 예시를 넣는다라는 게 어떤 시작을 하라라는지를 좀 모르겠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U랑 V가 구체적인 예시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한 어떤 오픈 커버를 직접적으로 잡아서 뭔가 하라는 게 구체적인 예시라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스테레오 그래픽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지금 윤여민 선생님이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기 그 예시를 잡는다라는 게 저기 그 가운데 들어갈 자리에 넣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분정 선생님께서 써주신 U 위에 그 살짝 위에 부분 아래 부분을 적어서 그 다음에 다이렉트 썸을 해준 걸 가운데 넣었다. 아 그게 이제 진행되는 방향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뭔가 네네. 계산을 하고 싶은데, 계산을 하려면 저기서 폼 하나를 구체적으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건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 근데 진짜 뭔가 답답한데 진짜 격파를 꼭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진짜 밑을 노르시네요. 그 제가 좀 방금 들어와서 앞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 딱 저걸 보고 떠오른 게 예전에 저희가 해왔던 거에 예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냐면 네네네. 그 오메가 제로 S2는 뭐냐면 일단 함수잖아요. 함수들의 모임이잖아요. 중간 다 모든 게. 근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그 함수를 끄집어내서 뭔가 적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 뭐냐면 S2 위에서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S2 something. 그게 원폼일 수도 있고 뭐 있겠죠. 아, 근데 쟤는 제로폼이네요. 일단은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거를 로컬 콜디네이트를 잡아요. 그게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 북극점을 기준으로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극점을 기준으로 적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최소한 겹치는 게 분명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최소화 시켜요. 겹치는 부분을. 그러니까 최대로 넓히면 북극점을 포함하는 그것은 그 남극점 빼고 다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오픈셋으로서요. 근데 최대로 넓히지 말고 최소로만 해요. 그러려면 띠만 생기겠죠. 그 원띠만 생기겠죠. 최소로만 해주게 된다면요.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위쪽 반구에서의 그 적분과 아래쪽 반구에서의 적분을 따로따로 생각해요. 근데 겹치는 게 있겠죠. 그 겹치는 부분만큼 빼줘야겠죠. 그 부분이 그 세 번째, 오른쪽, 그 인터섹션 부분인 거예요. 그 띠에서 적분을 해주면 된다. 근데 그게 어떤 정보냐면 와인딩 폼에 대한 정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S2 위에서의 적분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와인딩 폼만 잘 해주면 뭔가 해결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예전에 네, 부준혁 선생님께서 이 비슷한 거를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S2 위에서 하는데 그 교집합이 있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더하고 빼고 딱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유현민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이거 적을 때 이거 다음에 그 밑에 줄로 원폼에 대해서 뭐 그 쇼트 이그젝트 시켜서 뭐 적는다는 말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걸 잘 모른다는 전제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적분이라는 건 원폼 적분이니까 그냥 마구잡이 말을 하면은 DF가 S2 위에 있고 DF랑 안 하고 그냥 S2 위에 원폼 있고 그 원폼을 뭔가 시퀀스 잘 보내면은 U 위에 있는 원폼이랑 V 위에 있는 원폼으로 이렇게 보내지고 정말 그 보내는 과정 생각하면은 그 다음 얘네가 이렇게 보내져가지고 U 인터섹션 V의 원폼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말해보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저 S2 위에 있는 원폼을 오메가라고 하고 보낸 거를 오메가 1, 오메가 2 다시 보낸 거 오메가 3라고 하면은 오메가에 대한 적분은 실은 오메가 1 적분 플러스 오메가 2 적분 빼기 오메가 3 적분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전명주 선생님? 네, 그렇게 저는 예전에 분명 부준혁 선생님이신 것 같아. 그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쇼울트 익색트 시퀀스 하나만 봤을 때는 저 제로 폼은 안 어울릴 거예요. 아마 원폼으로 쇼울트 익색트 시퀀스를 해석을 해줘야 딱 그게 될 거고. 왜냐면 원폼에 대한 적분을 할 수 있잖아요. 제로 폼은 적분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하겠지만 제로 폼에서 원폼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뭐랄까요. 적분, 원함수를 찾는 문제? 약간 그런 류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지금 근데 저희가 뭔가 그런 해석은 할 수가 있지만 저희가 지금 약간 사실 제가 원하는 거는 저기 모든 화살표 있잖아요. 저기 화살표를 다 분쇄시켜서 그냥 다 이그젝트임을 저는 사실 이제 보이고 싶거든요. 지금 아, 지금 네. 다 계산을 해. 근데 그러니까 우선 제가 좀 정합부터 맞춰보자는 말씀이시죠. 저 아니, 시퀀스에 그 대해서. 논리적인 정합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기 U랑 V를 정말 코디네이트를 잡아가지고 저는 다 이그젝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이그젝트임을 그러니까 이그젝트라는 게 여기 이미지랑 그 다음 거에 컬이 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범프 펑션이나 또 뭐 파티션 오브 유니티 뭐 그런 게 나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먼저 그거에 대한 제로 폼을 뭔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뭐 원폼이나 투폼에도 써서 그 다음에 사실 원폼을 관찰을 하고 싶어서 우선 네. 솔직히 스터디에서는 일단은 약간 뭔가 그런 논의는 디스코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뭔가 네. 그 부분을 약간 정말 말 그대로 분쇄시켜 버리고 싶습니다. 약간 네. 제가 그러니까, 저 혼자만으로는 사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좀 어려워서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선 이 원폼, 투폼, 쓰리폼 각각의 임의의 K를 골라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K를 여기선 제로로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것만 확인을 해주면 네. 모든 폼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함수만 고르면 되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우선 사실 저 매핑 자체가 구체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왼쪽 매핑은 그 restriction 시켜준 거예요. 함수를 제한을 시켜준 거죠. 정의역을. 그렇게 구체적인 매핑이 있고 뒤쪽은 조금 빼가지고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자 저희가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나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덤프 펑션? 그걸로 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를 일단 보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근데 네, 구체적으로는 다 네. 매핑이 구체적이라고 봐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매핑 자체는 구체적인데 그게 정말로 이그젝트가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그게 정말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진짜 저는 코디네이트 잡아가지고 아예 진짜 손으로 약간 손을 더럽혀가면서 뭔가 계산을 스터디에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어, 제가 잠깐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사실 어제 했거든요. 어제 레포트에 다 남아있는 내용이라서, 김수진 선생님, 지영현 선생님, 유현 선생님은 좀 어떤 거 또 보내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감을 잡기에는 아무래도 어제 다룬 예제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여기서는 적분은 잘 모르겠고요. 적분하고는 상관없이 일단은 가장 쉬운 세팅에서 함수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일단 생각을 할 거냐면 f라는 함수가 R1에서 R1으로 가는 얘를 생각을 해줄게요. 제일 너무 간단하고 아, 약간 마음에 드니까 약간 요거를 하나 생각을 해주고 이러면은 얘가 정의 잘 돼 있겠죠? 뭐 정의 당연히 돼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를 여기 있는 녀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를. 그리고 알파를 태워서 제가 어디부터 가야 되지? 얘를 먼저 조금 뜯어보는 게 낫겠네요. 얘를 지금 살짝만 뜯어볼게요. U랑 V가 여기서 뭘 의미하는지 혹시 그래서 그거 먼저 뜯어보려고요.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0, 제로 알파, 제로 베타. 그냥 함수 있다고 그냥 이름만 줄게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는, 그, 이제 매 스텝마다 똑같은데요. 그 전 거의 이미지가 그 다음 거에 커널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 일단 요거만 적을게요. 요거만 적고,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저희 그러면 그 전 거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제로 알파, 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거 원수 하나짜리죠? 그러니까 얘는 자명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싱글톤 셋 하나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이게 이그젝트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그 다음 스텝의 커널 알파랑 같아야 되거든요? 요게 조건이거든요? 그럼 커널 알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어떤 애를 데려왔을 때 얘가 같아야 되니까 얘가 싱글톤 셋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알파의 커널이 싱글톤 셋이라는 얘기고 그 말은 즉슨 알파가 인젝티브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앞에 0이 붙는 이유는 저희가 이그젝트 시퀀스의 언어로서 알파가 인젝티브 하다는 조건을 적기 위해서 맨 앞에 0이 붙는 거고요. 그리고 맨 뒤에 0은 커널 제로 베타. 얘는 여기가 지금 하나짜리잖아요. 얘가 하나짜리니까 얘가 함수로서 잘 정의되려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다 0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커널 제로 베타. 요 녀석의 커널은 여기선 K로 쓸게요. U cat V 얘가 되고요. 얘는
그 전 스텝의 이미지랑 같아야 되니까 이미지 베타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사이즈 솔직히 네, 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맨 앞에랑 맨 뒤에 제로가 붙는 이유는 이젝트 시퀀스의 언어로 알파가 인젝티브라는 조건과 베타가 서젝티브라는 조건을 기술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신지 코멘트 있으시면. 저기서 그 이미지 제로 서브 알파가 0이라는 거에서 0은 지금 그러니까 FR1에서 R1으로 가는 함수 중에 그냥 함수 값이 전부 다 0인 함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냥 얘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보면은 그냥 여기 있는 항등원쯤 되겠죠. 네. 그거는 뭐 차원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두면 될 것, 그러냐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대로 그냥 항등원에 갈 수 있는 게 그냥 하나밖에 없다. 원소가 하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영함수죠. 아이덴티컬리 제로 함수 이 경우는 왜냐면 제로 폼에서의 그쵸, 그쵸. 함수는 네, 네, 그, 그쵸. 그, 영함수니까요. 그렇죠. 그, 여기서 0은, 그러니까 영함수긴 한데,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영함수가 아니고, 모든 그 정역의 원소를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영함수로 보내는 영함수죠. 정역 공역이 지금, 정역이 0이고, 공역이 오메가 제로 R1이니까, 오메가 제로 R1의 아이덴티티로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아이덴티티의 정체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영함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함수라는 얘기죠. 얘가 0이 R1에서 R1으로 가는 아니요, 그게 그 얘기 아니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뭐 뭐라고 표시할까? 뭐 F라고 하면 그 영함수 실수에서의 영함수를 F라고 하면 네네. 저 0이라는 함수는 네. 그 뭘, 뭘로 보내냐면 트리비얼 그룹의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싱글레톤 셋이니까 그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 원소를 F로 보내는 게 0이죠. 그거는 왜냐면 0 서브 알파 아닌가요? 0 서브 알파? 예, 음, 제가 잠깐만 제가 펜이 왼쪽 시작점이 0이고 그 보내는 맵이 0 알파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 음. 거기서 혼동이 이게 이제 유현수 아, 선생님께서 맞네요. 말씀하신 거. 네네 네네네.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0이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네, 맞습니다. 헷갈렸네요. 네. 네. 네, 윤여민 선생님. 네. 지금 저 0에서 0은 끝난다 그거 보고 그냥 항상 궁금했던 게요. 이제 해석 안 된 건데 정말 왼쪽에서 0을 들고 출발한다고 하면은 0은 0 알파 타서 0으로 가고 그 저 오메가 R1에 있는 0은 또 저 알파 타고 0으로 가고 실은 0에서 출발하면 0, 0, 0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예. 네, 그거는 두 번 가서 항상 0이 된다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태우면 그러니까 언제나 0이다. 그 이미지랑 그 전 단계 이미지랑 그 다음 단계 커널이 같다라는 조건을 주기 시작하면 저 조건으로부터 두 번 가면 빵이 되는 게 이제 보장이 되죠.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현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 여기 0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냥 여기로 가면은 보내면은 또 보내는 0이 되고 또 얘를 또 보내면 이제 0이 가서 이제 계속 이제 똑같죠. 쭉쭉쭉 0만 가면서 가는 거 아니냐 뭔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이런 걸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이렇게 관찰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그냥 끊고 여기에 있는 뭐 F를 이렇게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키보드 아니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또 이런 걸 관찰하면은 윤여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때는 또 그냥 F가 이때는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영함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00으로 쭉쭉 가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맨 앞에 0이랑, 아무튼, 결과적으로 맨 앞에 0이랑 맨 뒤에 0이 보는 이유는 그냥 알파가 인젝티브 하다라는 조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리고 베타가 서젝티브 하다는 조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놨다 정도로 놓고, 그 다음 넘어가는 거는 그냥 뭐, 그럴 아,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정도 두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괜찮으시면, 그러면 저희 이제 U랑 V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이제 U를 정면 무한대부터 1까지 오픈 인터벌로 잡고요. V를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오픈 인터벌로 잡으면 U 합집합 V를 하면 R1이 되는 건 설명하고요. 그리고 U 교집합 V를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오픈 인터벌이 되는 게 이제 그 타당하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잡고 나면 제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알파를 세워서 리스트렉션 시킨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를 아주 아주 간단한 예시로부터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얘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말 그 자체로 F라고 하는 애는 R1, 도메인 R1에서 코도메인 R1으로 보낸다기보다 두 셋 사이의 릴레이션 중에 그 어떤 특정한 릴레이션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상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R1에서 R1으로의 릴레이션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 순서상 중에서 몇 개 잘라내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더 큰 셋이 이미 있으니까 그보다 더 작은 셋을 보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를 리스트렉션이 왜 자연스럽냐면 F 리스트렉션 U를 생각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해서 R1으로 가는 애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기만 해도 저희는 지금 리스트렉션을 시킨 거죠. 도메인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쓰기 시작하면 F라는 애가 있으면 얘를 F, U, F, V라고 하는 거. 얘가 알파를 타고 갔다라는 건 그냥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냥 큰 데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으니까 얘를 줄여서 이렇게 기술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을 제한시키는 게 그거 되게 당연하다라는 게 이 예제로 보면 되게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이렇게 적어놓으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럼 요 정도로 기술을 할게요. x가 1보다 작을 때, 0. 사실 얘는 안 붙어도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여기 도메인이 아니니까 얘는 안 써도 되는 건데, 그냥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도 괜찮겠죠? 네. 그러면은 알파를 태워서 보내서 얘네들을 만든다는 건, 음, v도 같이 적어주면 x제곱 언제면 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x가 그리고 0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러면 저희가 알파를 태워서 보낸 애들이 얘랑 얘가 되는 거죠. 얘랑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또 베타를 태워서 보낸다는 거 얘가 인젝티브다. 인젝티브다가 그래서 그냥 그 알파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알파 리스트렉션 맵이 자연히 더 큰 데서 정의를 하는 거를 줄여서 그게 하나씩 존재한다라는 것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서 알파는 그냥 뭐 되게 자연스럽다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베타에서 하는 행동은 뭐냐? 베타에서 F, U, S 그냥 보기가 좀 그래서 이름 좀 쓸게요. 얘가 하는 일은 FU를 U cat V로 리스트렉션 시키고 FV를 U cat V로 리스트렉션 시킨 애가 되는 거죠. 얘가 지금 베타 맵의 정체인 거예요. 그럼 베타 맵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여기서 노테이션 C 싫은데 U cat V로 잡고 그러면 얘는 저희가
그 유지팝이 요거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고 지워버릴게요. 요거라고 선언을 했으니까 도메인을 자연스럽게 저렇게 줄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어, 0 이미 들어오고 그리고 얘가 여기 있을 때만 값을 갖겠죠.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사실 도메인이 아닌 거예요. 얘도 그냥 편의를 위해서 보고 있는 거지. 도메인이 아닌 거죠. 이제 또 쓰고 이렇게 하고 얘는 V, U, cap V 이렇게 일스트랙션 된 거죠.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뺀다 그랬잖아요. 얘에서 얘를 빼니까 당연히 얘는 0이죠. x제곱에서 x제곱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죠. 이렇게 기술을 하고 보면 0이 되는 게 자명해져요. 아, 뺀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저희가 도메인이 아니고, 얘네들은 이제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그 중요한 건 여기서 얘를 뺀 거죠. 그러니까 0이 된다. 0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다시 좀 돌아가면, 봅시다. 붙여놓기. 저희가 지금 확인한 과정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자명한 게 이미 저희는 여기에서 원소를 뽑았어요. 여기에서 원소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정의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전체에서 정의되는 걸 리스트렉션 시켰어요. 근데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빵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정의된 애를 데려와서 시퀀스를 보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작동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조금 왜 저희가 들여다 봐야 하냐면 여기에서 원소를 뽑아서 두 번 가면 빵이 된다는 걸 보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걸 몰라요. 여기에다가 GU, GV라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R1은 그 구체적으로 좌표를 잡아서 뭔가 이렇게 기술하고 계산할 수 있었는데 얘를 S2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존재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각각의 패치에서는 뭔가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GU랑 GV가 있어요. 그럼 얘가 G가 언제 정의가 되냐라는 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이게 저희 상황이고, 네, 정원 선생님. 지금 F로 가서 사실 0을 뭔가 지금 앞으로 하시려는 걸 또 제가 제 약간 보채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오해를 했다면 일단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F로 하면은 0이 나온다는 선은 이해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저렇게 어떤 함수를 어떤 함수 G가 있어서 그걸 G를 이제 U로 한정한 거랑 G를 V에서 한정한 거 말고도 그냥 어떤 U를 정역으로 갖는 함수 뭐 F랑 뭐 V를 정역으로 갖는 함수 그냥 F, G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엄청. 그쵸. 네, 맞아요. 거기서 관찰을 해서 뭔가 왜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 그런 게 나오는지 사실 약간 궁금해서요. 네. 혹시 그 그러니까 부분 사실 G로부터 올 네네. 필요가 없죠. 이미 가운데서부터 네, 시작하려고 G로부터 올 하면. 필요가 없어서 근데 그 부분 좀 계산을 뭔가 알고 있으시면 뭔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근데 왜냐하면 가운데에 네, 있는 함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왼쪽 그 전체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의 모임보다 U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부분에서 정의되는 게 훨씬 더 많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어, 적는다면 그냥 F, G라고 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F 컴마 G로부터 저는 말하고자 하는 거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뭔가 모티베이션을 확실히 얻고 싶었다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R1에서 그리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 좀
그거를 공부를 사실 조금 해봤는데, 아, 이거 왜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이에 뭐, 마이너스 x분의 1 제곱으로 뭐 하던데, 이 부분에도 뭔가 그 모티베이션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음, 코멘트를 한번 네,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한 거는 그냥 알파 맵이 뭔가 베타 맵이 뭔가도 사실 불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맨 뒤에 맨 앞에 0이 왜 붙는지도 불명확해서 그 부분을 조금 그 정합을 좀 맞추고 가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부터 일단 봐야겠죠. 근데 저도 사실 그 의미로 지금 여기 적긴 했는데 배 노테이션을 저렇게 적어가지고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히려 이렇게 쓰는 게 나려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언급해주신 딱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함수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전역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저희가 앞에서 있던 상황으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거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전역에서 잘 정의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교집합을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여기서 같으면 어차피 전체에서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일단 자연스럽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얘가 여기로 가서 0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희가 정확하게 요상을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집합에서 같으면 그냥 이어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교집합에서 완전히 같았으니까 이어 붙일 수 있는 거고. 왜냐면 떤 함수도 이르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왼쪽 함수를 더 택하고 오른쪽 함수를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집합에서 같으면 그러면 이게 전체에서 사실 정의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함수를. 새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아예 그냥 아, 달라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왼쪽은 y는 x 세제곱 붙이고 오른쪽에는 뭐 y는 코사인 x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U 인터섹션 V에서 전부 그 각각의 포인트마다 함수값이 같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전체에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맥락은 그 두 개죠. 그 두 개 함수. 그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잘 그 의미 있게 디파인 할 것인가. 전체에서 정의되는 함수를. 근데 교집합에서 같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겠죠. 그냥 붙이면 되니까요. 근데 다를 때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다를 때를 고려를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왜냐면 전체 여기 일단은 먼저 언제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냐? 아 같을 네네 때만 확장할 수 있다 얘기고 아직 다를 네. 때는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부장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는 지금 일단 얘네들이 같은 함수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서의 생각은 이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냥 교집합에서 빵이 되면 여기 존재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다. 그냥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 과정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게 계속 언급해 주신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저희가 보여야 하는 조건 중에 베타가 서젝티브를 만족하면서 이미지 알파랑 커널 베타가 같도록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지 알파랑 커널 베타가 같도록 잡기 위해서 사실은 베타가 그 차이로서 기술이 됐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있다고 치고 그럼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얘인 거죠. 얘를 뭔가 보여야 하는데 그럼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임의의 원소 타우를 잡는 것마다 이 타우에 대응되는 여기에서의 함수가 있어야겠죠. 걔를 그냥 FG라고 쓸게요. FG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포멀하게 한번 적어보면 이메일 타우마다 어떤 F, G가
U, G에 존재해서 such that 베타 S, G 헐 F U 캡 V 마이너스 G U 캡 V 이퀄 타우. 이러한 FG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 거죠. 이게 저희 목적인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타우라고 하는 애는 그냥 제일 단순한 상황에서 그냥 계속 볼게요. 여기에서 또 정의되어 있는 R1으로 가는 함수니까 얘는 그냥 뭐라고 싶죠? 그냥 X라고 적을게요. 얘를 받았을 때 그냥 도돌이표긴 한데 얘가 언제? X가 여기에서만 정의되어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럼 얘를 확장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아, 네. 이, 이 라인이 맞을까요? 아, 네,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타우에다가 결국에는 얘네들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을. 그러면은 어제 나왔던 얘기 중 하나는 얘를 그냥 타우로 잡아버리고 얘를 0으로 잡아버리자. 그러면은 타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얘를 확장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가장 단순한 상황인 것 같아서 얘가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떤 거냐면 F UCAPV가 결국에는 어, 타울이고 0인 거죠. 저 이 상황에서 1일 때 그리고 그냥 다른 상황에서 그럼 얘를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떻게? U에서 R1으로 가는 애로 확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F라고 하는 애가 X 그리고 여기를 0으로 확장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자연스럽겠죠. 근데 이래버리면 그 경계가 되는 부분 어, 있죠? X가 1인 네네. 부분하고 X가 마이너스 1인 부분에서 연속도 일단 깨지죠. 보장이 안 되죠. 네. 연속도 보장이 안 되고요. 얘를 그냥 선형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타우 프라임 X 그리고 X 마이너스 뭐 끝 구간을 그냥 X 제로라고 잡을게요. 플러스 타우 X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만약에 잡아서 그냥 확장을 시킨다고 하면 약간 이런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그냥 선형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어붙이겠다. 이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얘가 함수값도 같고 1, 2도 함수까지 같아요. 그래서 C1급 함수임은 자명해요. 근데 얘가 2개도 미분부터 얘는 항상 0이거든요. 2개, 3개, 4개 미분 다 0이거든요. 근데 얘는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함수를 찾아야 되냐면 무한급 함수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미분계수, 그러니까 K차 미분계수가 다 똑같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임의의 함수 타구에 대해서 그게 성립하도록 함수를 잡거나 아니면 억지로 0으로 끼워 맞춰야 돼요. 왜냐면 그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여기가 0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아, 혹시 제가 혹시 이걸 약간 끼워 맞추는 방법을 더 말씀 이제 하시려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만 조금만 마무리만 하고, 아, 예, 네, 예. 공유는 자꾸 일단 끼어들어서 거기까지 죄송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확장을 하는 게 가장 쉬운 게, 전병준 선생님과 윤현민 선생님께서 본 스터디 때 말씀을 하셨듯이 0을 끼워다 맞추는 게 제일 합리적이거든요. 그러면 타우라는 얘를, 어, 뭐였죠? 네, 6캡이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로, 자, 요 녀석들로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어붙인다면 얘가 이렇게 0으로 그냥 꺼져버리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우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뭐 범프 함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한 지점에서 그 모든 미분 계수가 플랫하게 제로로서 만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거고, 그 제로 플랫하게 만드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얘를 그냥 그 저희가 갖고 있던 타우 앞에 곱해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얘 더하기, 저기서 빼기죠. 얘가 F 그냥 리스트렉션 시킨 거, G 리스트렉션 시킨 거라면 얘가 U, 얘가 V 해서 타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 얘가 타구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게 자연스럽죠? 1이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에 걸려 있는 컨디션들이 정확하게 이거 모든 함수를 무한끝 미분 뭐라 그러죠? 스무스한 펑션을 만들려는데 경계에서 어떤 차이가 없이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거는 임의의 함수에 대해서 확장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거는 것보다 제로로 확장하는 게 제일 편하다. 제로로 확장을 편하게 하려면 원래 있던 함수에 조금 0으로 완전 꺼져버리는 함수를 곱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런 함수를 곱하면서 그게 다시 타우가 되도록 하려면 다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하는 조건을 걸면 좋겠다. 이게 정확하게 저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코멘트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직선 이어붙이는 거에서 생각한 건데 아까 직선 이어붙이면 안 되는 이유가 미분이 한 번밖에 안 돼서 그렇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개도 미분에서 미분 계수가 연속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려는 게 정확하게 테일러 급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음, 오히려 저 직선으로 시작을 해서 무한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제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테일러 급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중 하나의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스무스한 상황에서는 꼭 그렇게 유일하게만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스무스하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테일러 곱수는 좀 더 강한 조건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도 확장은 할 수 있고요. 네. 네. 그게 더 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함수를 약간 잠깐만요. 직접 뭔가 그 약간 공부를 좀 제가 약간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뭔가 맥락을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조금 약간 여기 지금 제가 어, 패드가 아니라서 그, 여기 그, 위에만 써도 될까요? 그러면 코멘트 일단 듣고 나서 혹시 공유를 따로 해주실 아, 수 있을까요? 네네네. 혹시 다른 분도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그래서 사실 정우재 선생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네. 부드럽게 그 하는 방법 중에 무한번이라는 미분 가능성을 고려하려면 뭔가 익스포넨셜 펑션이 일단 떠오르잖아. 익스포넨셜 펑션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거를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여기까지 그 욕망이나 이런 거는 다 공감이 좀 되시는지. 아,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걸 왜 하는 거지 이게 진짜 많이 와닿았거든요. 여기서 그, 이 선형 보관법 쓰신 거에서 맞아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이러면 맞아 무한번 미분이 뭔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저도 그래서 왜 뭔가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사실 여기 1 부분은 제가 뭔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뭔가 윤현민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범프함수 얘기가 이래서 그 맥락으로 다 이어지는 거구나 이게 좀 약간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어제 김수민 선생님과 유엔 선생님이 코멘트를 주신 게 좀 잘 써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일단 공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코멘트 하나 하자면,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사실 타워란 함수가 더 일반적인 함수일 수 있잖아요. 꼭 무한번 미분, 그 좀 다른 함수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고려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는 내심 그냥 뭐 리니어하게 주거나 하면 되겠지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상정하고 있었어요, 답을.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서 좀 정정을 좀 했습니다. 네, 혹시 정원 선생님 준비되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잘 보이나요? 네. 제가 패드를 기숙사에 두고 와서 아마 제가 이걸 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지오지브라로 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고려하고자 하는 함수가 혹시 잘 보이나요? 이 함수인데 이 함수를 이제 그 로피탈 정리를 쓰면은 일단 이게 0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다 무한번 미분 가능하다는 게 일단 되게 자명하잖아요. 오른쪽은 익스포넨셜이니까 되게 자명한데 이게 0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0에서는 테일러 그냥 쓰면 테일러가 아니라 로피탈 쓰면은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제가 알기로 무한번 미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이 쭉 되고 그다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여기 1 부분에서는 1이 쭉 되고 1 부분 이상 부분은 1이 쭉 되고 0 이하는 1이 아니라 0으로 이제 계속되고 여기 사이에서는 쭉 감소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보면은 fx 더하기 1 마이너스 x라는 거는 이 y 얘를 이제 fx를 2분의 1에 대칭을 시킨 거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면은 여기 분모가 언제나 0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g 또한 그 합성함수 미분법을 생각을 하면 무한히 미분 가능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가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양옆을 대칭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마 이런 함수를 원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근데 이런 함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뭔가 사이즈를 이제 키워주면은 키워 음, 어, 이렇게 하면은 좀
여기도 합성함수 미분법을 생각하면 무한히 미분 가능하고요. 그럼 이렇게 좀 더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만 좀 적은 폭을 이렇게 넓힐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좀 더 수정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렉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행이동도 슈를 통해서 평행이동도 할 수 있고 스케일도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뭘 지금 잘못 건드린 것 같은데 수가 잘 안 나오네. 네, 제가 뭐 아까 잘못 건드린 건지 GX 맞고 아 네,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저희가 아까 고려했던 그러니까 여기 1인 부분 있잖아요. 1인 부분이 저희가 아까 고려했던 부분보다 더 넓게 뭔가 제시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에 이거를 곱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곱한 함수가 이거에다가 아까 그 fx나 뭐 그런 걸 곱한 함수가 저희가 원하는 그 u랑 v로 정의돼 있는데 그거를 r로 확장한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게 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실제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되게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함수를 처음에 저렇게 잡고 나서 그 두 개의 네네네. 함수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함수를 정리하고 나서 사실 트랜슬레이션이랑 그러니까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랑 네네네. 그리고 네네. 다이레이션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잘 맞춰준 네네. 다음에 그 구간에서만 1을 네네네. 맞춰주면 네, 확장이 자연스럽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좀 신기한 정서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를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그냥 이걸 평행이동식 이렇게 대칭하고 딱딱 하면은 1이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이걸 스케일링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사실 이거의 맥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일단 알기 위해서 뭔가 얘를 알아야 된다길래 그래서 열심히 저는 뭐 미분 가능성도 따져보고 그랬는데 약간 김나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거를 아니까 확실히 얘를 하는 이유가 조금 설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드럽게 밀어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다 0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그 중간 지점이 문제잖아요. 변하는 지점이. 그거를 네네네네. 부드럽게 잘 처리한 거고 그 예전에 저런 함수들을 고등학교 문제나 아니면 대학교 초반 문제에 저런 형태의 문제를 좀 본 것 같아요. x분 이 익스포넨셜 x분의 1. 근데 저런 걸 왜 이상한 저런 함수를 생각할까 했는데 이런 유용함이 있네요. 저도 이럴 때 사실 쓰이네. 저 처음 볼 때 저게 모든 이 처음 이 fx가 x는 0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구해보면은 아까 김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약간 이거랑도 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는 0에서 테일러 급수를 구해보면은 얘는 모든 미분계수가 0이니까 얘는 테일러 급수가 y는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럼 테일러 급수랑 원래 함수가 아예 일치를 하지 않는 함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 아 테일러 급수보다 해석 함수가 좀 더 좋은 함수다라는 식으로만 저도 그냥 약간 발레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넘어서 되게 더 좋은 이런 저희에게 많은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는 좀 이번 시간과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김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한 그 테일러 시리즈로 사실 뭔가 테일러 시리즈를 원래 찾고자 하시면은 그게 그냥 Y는 아까 0이 나와서 저희가 초반에 그냥 아까 했던 그 김남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불연속이 될 거예요, 아마. 그냥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네, 어, 안 맞아서 그래서 여기서 0에서 0이나 그 끊겨 있는 점에서 다 미분이 이제 가능해야 되는데 그 미분 가능한 게 다 0이 돼야 되고 근데 그게 y는 0이 아니면서 이제 골라야 되므로 이게 이거를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뭔가 해야 된다 이런 말을 결국 저는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저 예시를 봐야 약간 스무스 네. 함수들의 모임과 테일러 네네. 전개들의 모임이 좀 갭이 있다.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네. 지점과도 뭔가 연관이 네네.
혹시 그 김나원 선생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저 그 기대수 3기에 올려놓은 파일에도 이 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대칭성 보고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그모이드 함수나 아크탄젠트로 이렇게 스무스 아, 네네네. 그 바이노미알 막 이런 거 그 이산적일 때 이어붙이는 그 그림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고 마이너스 x제곱분의 1로 잡아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색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느낀 바가 제일 큰 게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저번까지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게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그냥 네네네네. 말 되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 보여야 하는 컨디션을 보장받기 위해서 제일 편하게, 제일 쉽게 하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은 이게 떠오른다라는 사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 상황에서 안 네네. 보면 그냥 정의되어 있으니까 파티션 오브 유니티 있으니까 이 상황에 그냥 갖다 쓰는구나처럼 볼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 거죠. 그냥 네네. 이어붙이고 싶은데 그거를 임의의 함수의 그 경계에서 차이가 없도록 그 모든 미분계에서 그 K차 모든 K를 다 일일이 봐가면서 어떤 스무스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편하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걸리는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조건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하고 네 시각화해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느낀 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바로 그냥 이 저희가 메이어 비에토리스 시퀀스에서 이거 서젝티브인 거를 보이는 뭔가 구체적인 설계 없이 그냥 자 파티션 오브 유니티 공부해봐 이랬으면 솔직히 저는 파티션 오브 유니티 진짜 재미없게 공부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증명 보고 좀 연습 문제 좀 풀어보다가 아 대충 이런 거구나 알겠어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냥 구체적인 이런 과제나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보니까 되게 추상적이라기보단 되게 구체적인 무언가고 너무 모티베이션이 확실히 와닿아서 되게 사실 이번 주 공부할 때 그게 잘 안 느껴졌는데 김나원 선생님께서 그 아까 예시를 통해서 잘 말해 주셔가지고 오늘 좀 이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요. 더 파티션 오브 유니티 이런 것들이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게 파티션 오브 유니티라는 것은 두 개의 그거잖아요. 시그마 U랑 시그마 V 두 개 함수를 고른다는 거잖아요. 합이 1이 되는 그 함수 두 개를 골라준다는 네네. 건데, 그러면 이 예시에서 타우가 U 인터섹션 V에서 정의되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골라가지고 시그마 U랑 시그마 V를 골라줘서 그 곱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타우를. 합성함수 말고 함수의 곱을.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시그마 U랑 시그마 V는 뭐죠, 그럼? 아니죠. 확장은 안 되고요. 그 시그마 U라고 언급하신 그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곱하면 어차피 걔도 저희가 애초에 타우를 6캡 V에서만 정의를 했으니까 그 시그마 U도 사실은 6캡 V에서 정의된 애고요. 근데 달라지는 건 그 걔를 확장을 시킬 때 0으로 확장해도 경계값에서 그 0이라는 지점에서 그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스무스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죠. 제 이해는 어,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저 예시로 파티션 오브 네네. 유니티에 끼워 맞출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그마 U는 뭐고, 시그마 V는 뭐고, 네네네. 어떻게 작동하는 거고. 잠깐만요. 어, 조금 이따 제가 공유 한번 해서 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션 오브 유니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그 여기 확장하는 것 정도만 이렇게 같이 나눠보도록 마지막으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컴퓨터로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렉이 좀 걸리네요. 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아, 네, 잘못했다. 어, 여기서, 여기 부분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여기서만 네. 만약에 정의된 함수였으면, 그러니까 뭐 2분의 1 이상,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쭉 정의된 함수였다면은, 이제 그때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네네. 여기선. 네, 여기서 이렇게 쭉 있고,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감소해서 뭔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게 네. 그렇게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여기 있는 이 범프 함수 자체를 조금 그 조건에 맞지 않게 지금 잡아가지고 그걸 잡으려면은 값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번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분에서 정의된 것을 네네네.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네네. 네, 그건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차 함수, 여기 부분 이차 함수인 거고 여기는 네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이제 그 오메가 제로 R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1에 해당하는 원소를 저희가 직접 찾은 거죠. 네. 공유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손봐야 될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완벽하게 준비됐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대수 3기 채널에 올라가 있긴 해요, 이 문서가.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은 결론적으로 저희의 목적에 맞게 조금 그런 부분만 좀 살펴보면 저희는 이게 있는 걸 보장을 받고 싶어요. F랑 G가 익스텐션이 됐을 때 얘가 여기 들어가 있는 F랑 G가 있다라는 거를 보장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 얘기를 나눴던 대로 교집합 부분이 아닌 지점에서는 0이 되는 애들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이 적이 들어가야 하니까 인디케이션이 좀 별로긴 한데 각이 UI 그냥 이 정도로 쓸게요. 이거를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되게 스무스하게 잘 이어 붙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금 정호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딱 그거였고요. 그래서 음, 요게 정원 쌤이 보여주신 거랑 똑같거든요. 요렇게 에타를 잡아서 그 이제 이 상황 좀 컨디션을 막 걸어놨어요. 제가 상상을 해서 S2에서 그 U라는 오픈 패치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되는 녀석으로 V는 2분의 1보다 작은 녀석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걔네들을 조금 조정해주면서 보려고 약간 이런 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서 그래서 동원 선생님이 보여주신 저 범퍼 함수로 각각의 U에서 맞도록 V에서 맞도록 서포트 지지 집합을 맞춰서 그냥 phi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걸 통해서 아까 보여주신 대로 얘가 지금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두 개의 덧셈 분의 요거 두 개의 덧셈 분의 요거 저렇게 정의를 하면은 로우 U 플러스 로우 V가 자연스럽게 분모는 똑같고요. 그리고 분자가 각각이 요게 되고 각각이 요게 돼서 마치 뭔가 내분하는 것처럼 1이 딱 정확히 떨어지도록 정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한 애들이 소프트가 또 그 잘 들어간다라는 것도 보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전역에서 정의가 잘 되죠. 전역에서 잘 되는 함수로 이 로우유랑 로브이가 잘 정의가 돼요. 스무스하게. 그러면 얘를 지금 타우에다가 곱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타우라는 애가 저희가 유교집합 V에 있는
F를 유교집합 V로 restriction 시킨 거, G를 유교집합 V로 restriction 시킨 애를 찾고 싶어서 지금 저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곱하는 거니까 그 타오의 정의역에 맞춰서 얘를 곱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네, 여기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고 이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곱했을 때 걔를 0으로 익스텐션 시키는 게 잘 된다. 네, 그 아, 그림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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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이해 혹시 되셨을까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0으로 확장시키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네네. 그러면은 음,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베타의 전사성을 서젝션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러면 임의의 타우를 잡는 것마다 F랑 G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는 보장받을 수 있죠. 왜냐면 그 F를 그 restriction 시킨 게 정확히 로유 타우 그리고 G를 restriction 시킨 게 마이너스 로우 V 타우로 하면 그러면 얘를 여기서 빼주게 되잖아요. F0, G0를 썼는데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럼 타우로 얘네를 묶어주게 되면 얘네가 정확히 1이 돼요. 그래서 타우가 있어요. 그럼 이 말을 다시 얘기를 하면 임의의 타우를 잡는 그것마다 F0, G0를 파티션 오브 유니티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F랑 G로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FG가 있는 거예요, 타우마다. 음, 타우마다 FG가 있어서 걔네 둘의 디퍼런스가 타우가 되는 FG가 존재합니다. 라는 명제를 저희는 보일 수 있는 어, 거죠. 네. 혹시 다시 그 시그마 U랑 시그마 V를 잡을 때 그 원천이 네, 되는 그 세팅을 볼 수 있을까요? 시그마 U랑 시그마 V 자체를 잡아내기 전 세팅이요. 네. 여기요? 네, 네. 에타라고 읽나요? 에타를 통해서 네네네네네. 어떻게, 갑자기, 아, 에타라는 함수는 그냥 범프 함수 아무거나 하나 잡았다는 뜻으로 그냥 적은 거고요. 그래서 네. 에타라고 하는 얘를 데려온 거는 얘가 그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0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저희가 그 경계가 되려고 하는 지점이죠. 여기서 모든 임의의 K에 대해서 음, 그 다 0이 된다. 미분계수가 다 0이 된다. 음.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만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애를 정의를 하고, 네네네. 그리고 혹시 제가 GP는 정확, 뭐죠? GP요. 에타 안에 들어있는 그 GP 더하기 2분의 1 할 때 그 GP요. ZP. 아, 에, 아, 여기요? 네. 아, 요게 그거예요. 제가 9라는 좌표를 생각을 해서 9라는 구간을 잡았을 때 저는 G라고 하는 높이를 통해서 구간을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근데 P라고 하는 애는, P라고 하는 애는 X, Y, G여서 얘는 S2 안에 있는 점을 하나 택하는 것마다 걔의 그 G만 꺼내겠다는 거죠. 아, 그 높이에다 2분의 1을 더해 준다는 건데, 네, 그냥 그런 세팅을 맞춰준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범퍼 함수를 세팅을 U하고 V를 잡는 그 패치에 맞춰서 구간만 잘 정해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네. 네, 정원 선생님. 지금 어, 음소 상태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U랑 V랑 합쳐서 원래의 전체 공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U1 만약에 이제 U1 점점점에서 UN까지 있으면은 그걸 U1부터 UN을 합집합을 하면은 어 그쵸. 그러면은 이제 전체 집합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그 U1 내부에 그러니까 그 범프 함수에서 0이 아닌 지점이 그 U 안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고 또 U2에 해당하는 게 또 이렇게 있고 U3가 여기 또 이렇게 있고 이게 계속 쭉쭉쭉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 R 전체에서 정의될 때는 이 그러니까 로 U1이랑 로 U2랑 로 U3 해가지고 로 UN까지 가면은 다 더해서 1이 된다는 말씀을 뭔가 저는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렇게 확장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꼭,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 S2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근데 약간 그, 제가 여기, 네네네. 네,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정원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저 범프 함수 하나만 데려오면 그 구간을 잘 경계에 맞춰서 조정을 하면
어떤 애가 되더라도 그걸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네네. 네, 네. 제가 근데 약간 그 의문이 들었던 점이 저희가 이제, 어, 지금 여기 전체 공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다이렉트 썸이 있는 부분에 있는 그 알파를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U랑 V의, 그러니까 U 인터섹션 V로 해당하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는 알파 맵을 본 거고, 이제 베타 맵을 본 건데, 그 베타 맵에서 사실은 약간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 아까 로 U랑 뭐 로 V가, 네, 여기가 뭔가 해서 1이 나온다, 이거를 뭔가 계산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실 여기는 뭔가 마이너스가 왜 붙는지를 잘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G 부분은 왜 마이너스 로 U가 붙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그건 파티션 오브 그냥, 유니티가, 네네네. 네. 그냥 디퍼런스 해서 저희는 값을 봐야 되니까 그 차이가, 네, 차이가 1이 되도록 그냥 해야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근데 차이는 저기 F0 마이너스 G0 안에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그게 해줘야 얘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약간 마이너스가 네. 뭔가 두 번 들어간 듯한 느낌이라서. 맞죠, 맞죠. 그러니까 그 네네네. 제가 이해를 F0 잘 못한 것 같아요. 빼기 G0라고 하면 얘는 로유 타우 빼기 마이너스 로우 타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우 타우 플러스 로우 타우. 요거를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쟤는 마이너스로 정의한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마이너스를 붙여도 그게 확장을 시킨 게 되나요? 이제 약간 그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원래 거에는 그냥 마이너스를. 네네네. 로우 유를 곱한 순간 타우는 타우가 아니거든요. 그 로우 유 타우를 그냥 확장시키고 싶은 거지 타우 자체를 확장시키고 싶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임의의 타우를 고르는 것마다 여기에 뭔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다시 타우로 돌아오는. 요 FG만 찾으면 되니까 얘가 어떻게 컨스트럭션 되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타우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한 FG만 찾으면 돼요. 저희가 보여야 되는 건 그 베타의 서젝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의 원소를 뽑는 것마다 그것마다 어떤 네네. FG가 있어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저희는 뭐 타우를 확장시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잠깐만, 제가 생각이 약간 꼬인 것 같아서요. 이건 그냥 뭔가 제가 그냥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네. 이해가 조금, 네, 그리고 더 시간을 들여서 제가 그래야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야만 이 타워를 고정시키고 나서 찾는 거잖아요. 그 도메인에서. 근데 저렇게 해야 계산 F0 빼기 G0 했을 때 중간에 뭐 이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면서 괄호치고 인수분해 하면서 애초에 세팅 자체가 시그마 제로 더하기 시그마 V가 1이 되도록 찾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1이 되면서 타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치가 이미지가 되도록, 타워가 이미지가 되도록 해주는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빼기로 정의를 했잖아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에서 같다. 이거를 보기 음. 싶었기 때문에 빼기로 정의한 것인데 그렇게 잘 찾아준 거죠, 정의역을. 정의역의 원소를. 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계속 알파맵 다루다가 베타맵 약간 다뤄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 타워가 이미 그냥 서젝션을 보이고 싶은 거니까 타워에 있는 그 이미지에 있는 어떤 타워 하나 뽑아가지고 그 타워는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그 FG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가고 어차피 타워로만 돌아오면 되니까 이제 저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상관없고 그래서 저게 1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그 알파맵을 봤을 때는 이제 그 F랑 G가 있었으면
걔가 원래 함수 h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에. 그러니까 f랑 g를 잘 이어 붙여서 h로 확장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타우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저도 엄청 헷갈렸던 게, 이 타우 앞에 막 뭘 자꾸 곱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막 곱하면 타우가 달라지는데 왜 곱하는 거지? 했는데, 근데 사실 저희는 타우를 확장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디퍼런스가 타우인 fg를 찾는 게 저희의 목적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그래서 이거 저도 좀 오류나 이런 거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지적이나 약간 코멘트 주시면. 네. 그래서 그런 F와 G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그냥 한 건 아니고, 저 시그마 U 타우는 그 타우, 인터섹션에서는 변함이 없게 해주는 거죠. 함수 값이. 저 시그마 U 타우는 함수 값이 인터섹션에서는 타우와 똑같은 함수인가요? 아니요. 아, 네, 네, 상관없을 것 인터 같아요. 감사. 아, 그럴 필요도 또 없어요. 네, 네, 그럴 필요 없죠. 왜냐면 저희는 차가 타우만 되면 되니까요. 네, 그쵸. 네, 네네. 일단 그쵸, 네, 맞아요. 혹시 그러면 다시 시그마 U 타우 함수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오른쪽 계산한 거. 아, 저 밑에 있어요. 시그마 U 타우. 그 곱해진 함수요. 네, F0네요. 네. 아, F0가 F라는 함수를 보고 싶은 건데, F0가 인터섹션에서 F0고, 나머지 그쵸, 영역에서는, 그쵸, 그쵸. 네, 제로로 0으로, 부드럽게, 네네네. 네. 부드럽게. 네, 그 제로로 부드럽게 밀기 위해서 네, 건 조건이 범프 함수고, 그 네네. 범프 함수를 걸었을 때 디퍼런스가 다시 차후로 돌아오려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결인 거죠. 음. 네, 혹시 그러면은 화면 공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김수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반드시 파티션 오브 유니티여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상황에서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거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스무스하게 이미 함수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뭔가 도구가 있으면 그걸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파티션 오브 유니티도 사실은 선택지가 한계가 아니죠. 그래서 범퍼함수가 잡는 것마다 그것마다 잘 조금만 변형해서 그 성질만 좀 잘 들어맞게 한다면, 그러면 저렇게 뭔가 약간 내분하듯 그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파티션 오브 유니티는 될 거고, 그러면 그것마다 사실 무한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석 씨. 아, 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S2 내지는 T2 토러스에 옮기는 건데, 그러면 S2랑 T2 잘라서 스테레오 지오그래피 프로젝션 했던 걸 아니까, 그럼 그 위에서 범프 펑션 생각하고 뭐 그런 시나리오가 그려지려나요? 제가 올려놓은 노트, 지금 오늘 보여드린 노트가 약간 그런 결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한번 짜본 거거든요. 그래서 G라고 하는 높이를 통해서 뭔가 구간을 나누고, 거기서 범프 펑션을 이렇게 구간을 잘 설정해서 파티션 오브 유니티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보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잘 잡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사실 그 딱 S2에서의 내용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살펴본 거는 그 short exact sequence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제로 폼의 short exact sequence도 있을 거고 원 폼도 있을 거고 투 폼도 있는데 그 해당 그 단일한 SES를 살펴본 거고 특히 베타 맵을 좀 살펴본 거죠. 네, 알파 맵과 설정션 베타 할까요? 맵을 살펴본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초반에 했던 얘기 중에 D를 취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로 폼에서 원 폼으로 갈 때는, 그, 뭐라고 하죠? 그 그레이디언트 F를 뭐라고 하죠? 어쨌든 그레이디언트 F가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D를 한번 취하는 행위는 그런 거고, 또 원 폼에서 투 폼으로 가는 그 D를 취하는 거는 뭐 컬이 되는 거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short exact sequence랑 short exact sequence 두 개죠. 그걸 두 개를 어떻게 그 이어서 생각을 해줄지. 네. 네, 오늘 그 앞으로 해야 될 거랑 내용을 좀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를 통해서 전명준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어떤 코오모로지 펑터인가요? 그 델타 펑터를 만드는 게 그 핵심인데, 근데 그거를 만들 때도 사실은 파티션 오브 유니티가 들어가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가 되려면 그 롱 이그젝트 시퀀스들이 있고,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는데, 그럼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다라는 보장은 어떻게 받냐라고 해서 오늘 사실 살펴본 게 그 알파 맵이 인젝티브라는 거는 좀 그 리스트렉션 시키는 게 자명하니까 그냥 자명하다고 치고, 그러면 베타 맵을 컨스트럭션 하는 게 사실은 중요했고, 그게 이제 서젝티브라는 걸 보이게 됨으로써 그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이게 존재한다라는 걸 저희는 보인 거죠. 숏 이그젝트 시퀀스가 있고, 그리고 롱 이그젝트 시퀀스는 저희가 그 미분을 계속 저희가 그 해왔잖아요, 미적분학을. 그게 사실은 롱 이그젝트 시퀀스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그 메이어 비토리스가 하는 전명 선생님 말씀대로 그 델타 펑터를 보는 거를 이제 하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생각 이거 정리되는 것 오늘 같습니다. 했던 거는 그 세팅 자체를 살펴본 거고, 그러면 왜 그런 세팅을 생각하느냐? 왜 갑자기 그 제한을 각각 시켜가지고 또 여기서 교집합을 왜 보는가? 그거에 대한 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래서 그런 세팅 자체를 신경을 쓰는 건지. 숏 이그젝트 시퀀스를 지금 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 아, 그 쇼트 익젝트 시퀀스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아무 SES를 본 게 아니라 메이어 비토리스 시퀀스라는 쇼트 익젝트 시퀀스를 본 건데 그것은 전체를 정의역을 그 제한을 시키고 또 거기서 교집합을 보는 그런 세팅인데 그거를 왜 그런 거를 왜 생각하는가? 네, 약간 뭘 하고 그거는 싶어서 저희가 S2에서도 클로즈드면, 그러니까 원포에 뭔가 클로즈드면 이그젝트 하다 그 내용과 뭔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으로부터 뭔가 더 구체적으로 파보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관찰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S2에서 계속 근데 프로젝션. 좀, 네네. 네, 근데 문제가 저희가 그 클로즈면 익젝트다 그런 걸 찾는 것은 사실 원시함수를 찾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D를 취하고 저 두 개 사이의 관계를 본다는 좀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한 얘기는 한 폼 안에서만 네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뭔가 원시함수 찾고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뭔가 계속 원시함수 찾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뭔가 뭐랄까 이게 정의역을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찍고 여기 밴드에서만 보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한 폼 하나의 어떤 단일한 폼 내에서 그런 관찰을 한 적이 없는데 약간 뭔가 그 D를 취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폼에서만 그런 관찰을 하는 것이 뭔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아니, 어색하다기보다는 그 약간 예를 들어 당위성이 좀 부족하다. 네, 오늘 한 것은 네, 부분에서 정의되는 게 전체로 확장이 된다. 스무스하게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신경 쓰는가? 그런 세팅들을. 그리고 저희의 네. 미적분학이랑 했을 때 어디서 그 연결점이 있는가? 그거는 그 저희가 했었던 걸로 답변이 조금 모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희가 적분을 하려면, 미적분을 하려면 차트를 구체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트를 잡는 행위가 사실은 오픈 패치들을 보는 거지, 전체를 담아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부의 면적 형식 같은 DA를 본다고 하면, 사인 세타, D 세타 웨지 DP를 보면, 걔는 사실은 S2에서 보는, S2에 있는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U나 V에 들어있는 오픈 패치에 있는 정의된 미분 형식을 보는 거고, 그러면은 S2에 언제 미분 형식이 정의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를 보장받기 위해 사실은 오늘 SES를 본 거죠. 저걸 통해서 S2에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세라지기님께서 이제 본 스터디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이거를 믿고 쓰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미적분학을 하고 있었으면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약간,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희 지금 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게, 그러면 S2의 미분 형식이 정의되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걔가 이그젝트 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은 사실 걔도 그 전 차수의 그 이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 라인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넘어왔다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 이게 그 전차수의 그 M 전체에서 정의된 애가 있는데 걔를 D를 취하면 얘가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약이 좀 많은. 그래서 숄트 이그젝트 시퀀스를 이어붙이는 거, 그 결이 오는 거라고 저는 조금 라이브하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네. 말씀드렸던 그 전체에서 그 적분하고 싶다. 근데 U에서 적분하고 V에서 적분하고 그 교집합에서 뺀다. 일단 저는 그거 하나가 일단 강력하게 떠올랐고 그 상황이랑 매칭을 시켜볼 수 있겠다. 혹시 뭐 이건 그냥 근데 추정이라서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가? 아니면 뭐 다른 해석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스터디의 대장님, 구준영 선생님 코멘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습니다. 예, 어, 아, 음, 오늘 발표 너무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뭔가 맥락적인 부분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은 좀 잘 따라잡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너무 일단 감사드리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 근데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어, 그, 최너재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적분할 때 이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의 내용을 어쨌든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그거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좀 모티베이션이 잡힌 게 있는데 그 부분을 하려면 뭔가 적분해서 이 메이어 비토리스가 사용되는 무언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못 본 것 같아서 좀 그 내용을 이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틀린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명확한 거, 원래 수학 대화하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확실하게 정의를 기준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명확하게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학습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직관 위주의 설명이나 약간 직관 위주의 생각을 나누는 게 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네, 잘 재밌게 들어주시고 코멘트 주셔서 제가 오히려 좀 감사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나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명확하게 이런 뭔가 정의하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사실 하는 게 되게 저는 딱딱 떨어지니까 솔직히 마음은 약간 확실히 편하거든요. 약간 그렇게 하면은 마음은 편하다고도 느끼면서 사실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게 뭔가 하나하나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저는 자꾸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정의가 뭔지 좀 보고 정의 좀 정의의 정합성 좀 따져보고 예시 좀 보다가 좀 명제 증명도 해보고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데 오히려 채널진님께 더 말한 뭔가 실험 과학으로서의 좀 수학으로 뭔가 접하는 게 더 오늘 같은 거고 오늘 같다고 느꼈고 사실 되게 그런 실험 과학으로서의 뭔가 수학이 되게 저도 뭔가 이 다 참과 거짓 뭔가 그리고 그 관계를 다 완벽히 따지지 않고 뭔가 되게 뭔가 답답한 상태로 사실 수학을 하니까 좀 답답한 감도 사실 전 스터디하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냥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냥 다 따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게 솔직히 뭔가 설계자로서의 그런 관점을 얻지 못하는 건 너무 뭔가 또 한편으로는 인지하고 있어서 되게 저도 사실 답답한 정서로 사실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재밌고 약간 스터디원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어느 정도도 그 정합성에서 좀 참거짓이 나름대로 또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교차 검증도 되고 그래서 또 약간 잘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네. 혹시 뭔가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신가요? 아, 네. 저 오늘 스터디 오기 전까지는 오기 전에 나름 끄적여 봤는데 끄적여 볼 때는 몰랐거든요. 뭐 자료 보고 해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찌저찌 따라가는 느낌인데도 모르겠다 했었는데 오늘 발표랑 또 디스커션 들으니까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유익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으면 오늘 스터디는 조금 일찍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고 정말 스터디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배웁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러면 서브 스터디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